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회원 300명 이상 발견이 되어야 되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출석, 서울에서 100명,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출석을 해서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고요.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고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서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 업무입니다.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 상환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시인데, 협회는 매 회계인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임원을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호간에 선출한다.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임기는 2년입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부교수, 금융기관의 임원, 공제사업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행합니다. 협회 설립 인가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지부, 지회 설치,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의 사후 신고입니다. 승인사항인데, 공제규정, 재정 변경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협회 지도감독은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협회가 위반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습니다. 17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자, 협회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4번입니다. 4번. 협회 인가받는 게 아니라 지부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공제규정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2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내면 이렇게 몇 개인가 내고요. 좀 더 쉽게 내면 밑에 기억 니은 보기를 주겠죠. 174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협회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회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지부가 시도지사입니다.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아까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공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유경험자도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 부교수도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176페이지 9번입니다. 176페이지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 아무데나 두면 됩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민법 중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지금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8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 11번. 옳은 것,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협회 공제규정 변경, 제정,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제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재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19명 중에 10명 이상 출석, 10명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리얼은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안보험 가입하려면 안 걸린 사람은 가입 못하잖아요. 확정이 안 돼 있어야 돼. 걸릴지 안 걸리는지 아직 몰라야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꾸 전화로 안보험 들으라고 해서 제가 안 걸렸는데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안보험 들려고 하니까 인수거절이더라고. 안 걸렸다고 해서 못해요. 가입 못해요. 안 걸렸다고 한번 해버리면. 안 걸렸는데 거짓말 했다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뭐 특이하고 그러면 5년 그래 5년 지나면 된다는데 뭐 5년 지나면 그때는 5년 안에 걸릴 걸 생각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자, 보충적 규칙입니다. 업무 위탁이 되겠는데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다 가능한데요.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고요.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은 시험 업무 위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개가 조금씩 다릅니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내는 것.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냅니다. 처음에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는 공짜로 줍니다. 포상금, 무부양, 광시, 공시 7개 위반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소권 없음. 아까 제가 공무원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 그래서 가족 지키기 위해서 가족한테 한 10억 원 남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공소권 없음 죽으면.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무혐의 결정 이런 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지급권자는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자, 교육입니다. 교육 실시권자,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이사고요.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 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53번에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자, 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자격증이 있으면서 취직할 자, 매수 신청될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오직 대표자만 받는다.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받아야 된다. 교육 내용,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 되겠습니다. 연수교육을 12시간 이상 하는데 12시간인데 6시간은 인터넷으로 듣고 현장 강의 6시간을 하는데 강의 내용이 보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중개 관련 법령, 세법 이렇게 2시간씩 강의를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3개 다 한 지자체도 있고 한 과목만 한 경우도 있고 2과목 한 경우도 있어요. 세법도 하려고 공부 많이 했어요. 세법. 지금 공장시장 가액이 얼마예요? 비율이 그 종합부동산세 60%로 개정안은 60%죠. 60%. 그 지금 문제가 재산세, 종부세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내렸대요. 올해 세금이. 그 지금 세수 뭐 강남 같은 데는 지금 30% 세수 부족이래.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깎아줄 때는 좋은데 이제 또 세금이 없으니까 쓸 돈은 없고 좀 골치 아프죠. 그 지금 뭐 어쨌든 선진국으로 가려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기는 해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되든 안 되든 세금이 들어오니까 걱정이 없는데 거래세만 우리는 지금 거래세가 높잖아요. 양도소득세가. 그러니까 거래 안 되면 풀 수밖에 없어. 거래를 시켜야 세금이 들어오니까 국세도 국세잖아요. 양도소득세. 그 보유세를 높이고 지금 보유세가 낮아요. 사실은 자동차세를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재산인데 자동차세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세금 엄청나죠. 집 1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거의 없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도 내야 되잖아요. 사치성 재산으로 본 거예요. 집은 사치성이 아니고. 근데 지금 무자동차 요즘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다 있는데 사치성 재산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원룸사라도 집은 차는 다 있더라고. 거의 원룸에 월세사라도. 그것도 외제차예요. 그럼 차 지금 개별 소비세 내야 돼. 지금 이제 그 사치성 재산 내부가 하잖아요. 그래서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2년마다 하니까 개정된 내용을 해야 되고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요 2개 바꿔서 시험에 잘 냅니다. 교육 내용이 아닌 것 해가지고 모두 직업윤리 들어가는데 직업윤리 안 들어가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직업윤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만 안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17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 했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내야 되고요.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네요. 조례. 근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정하는 경우는 조례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죠.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자, 181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내야 되고요. 등록 신청 내야 되고요. 자격증 처음에 교부할 때는 안 내죠. 학교 가면 공짜로 줍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내야 되고요. 휴폐업도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안 내냐? 그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19번까지 수수료 내는 거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182페이지 포상금
5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보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고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보상금 지급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시도지사가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맞죠? 1개월 이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 배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보상금 옳은 것은 182페이지 6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보상금 한 건당 50만 원 맞습니다.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하는 방으로 등록한 자 무부양 광시 공시 맞습니다. 3개월 이내 맞습니다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3번은 왜 틀렸어요? 등록관청이 지급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 등록관청이 지급하고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5번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상금 최대 금액 얼마인가? 9번에 있습니다. 보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갑, 을, A, B, C, D, E 여기까지 있나요? E. 기억, 갑은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0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 B는 거짓 부정하는 걸로 등록한 갑을 먼저 신고하고 D여 을도 신고했는데 B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다. 누가 먼저 했어요? 갑이 했고 먼저 한 사람만 주고 뒤에 한 사람 못 받죠? 그 다음에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나오죠? 두 명이 공동을 했으면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 다음에 리얼,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D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 되면 포상금 못 받고요. E는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E는 받죠? E에 대해서 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125만 원 갑은, 을은 75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 세 번 출제됐습니다. 3번. 자, 187페이지 1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교육 안 받으면 개업 못하니까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개사로 고용 신고를 한 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유효기간 1년이니까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돼요.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처벌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법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등록하려면 모든 임원, 사원, 전문인이 다 받아야 됩니다. 니은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임원이 받아야 된다. 대표자만 받는다 했죠?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모든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모든 임원.
자격증 있는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지만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으니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자격증 없으면 소속공개사 아니기 때문에 작성 못합니다. 모든 임원은 인장 등록하여야 한다. 인장 등록도 개공, 소공만 하죠. 그래서 틀린 것 4개 4번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임원 취직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이 임원으로 취직했으면 보조원이죠. 저도 취직 처음 할 때 상무이사, 전무이사 하라더라고요. 정무든 산무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다. 18번입니다. 191페이지 18번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예, 대상이다. 임원, 사원 모두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틀렸고 무한책임사원 실무교육 대상이다. 예, 맞습니다. 사원, 임원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사무소 간의 시도이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 처분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를 5일 이내 보고합니다.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이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것 몇 개인가? 3개. 하나, 둘, 3개. 답 3번이네요.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192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사정교육이 실무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고요.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존으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 증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래서 X. 5번 국토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강료, 연수교육도 수강료 내야 돼요. 근데 지금 경기도는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시도 의회에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법적으로는 돈 다 받을 수 있고요. 돈 받을 수 있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죠. 공짜로 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합니다. 자, 다음은 벌칙입니다. 벌칙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 상투 시공시가 되겠습니다. 8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번에 신설된 게 이거 15번 신설됐습니다. 15번 신설되고 16번도 신설됐는데 여기는 따로 안 적어놨네요.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1년에 1천만 원이라고 했죠. 양도 대여 알선. 양도 대여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어디 있어요? 22번에는 있네. 그 16번 하나 더 있죠. 16번 있죠. 22번 암기 프린터 16번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 저는 실장님한테 금방 하나 받았는데 여기는 있는데 그것도 최신 업그레이드 됐나 보다. 거기는 없어요. 16번 새로 신설됐다고. 양도 대여하는 사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만 처벌받는데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도 1년에 1천만 원 신설됐다고요. 16번 하나 더 적어놔요. 저도 여기 없네. 강의 교환에도 16번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 자격증 빌려주는 걸 소개한 사람도
저보고 좀 소개해달라는 거 많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자들 자격증 있는 사람 좀 소개 좀 해달라. 빌리는 거 얼마 주는데요? 물어보니까 50만 원 준다더라고. 1년 거 일시불로 받으면 500만 원. 그 소개해주면 이제 소개해준 사람까지도 처벌받는다.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사장이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받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사장이 벌받는 것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다.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12번 신설됐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없어요. 보조원이라는 거 고지하지 않는 거 12번 있어요. 그거는 네, 12번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9가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부가징수권자 뿌린 자가 거두리라.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 연수교육받지 않거나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이사,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합니다. 자, 193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거 신설됐죠. 그 다음 일부 기억 신설됐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맞습니다. 직접거래 3년에 3천만 원이죠. 3년에 3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3번입니다. 3번. 194페이지 3번입니다. 3번. 자, 개업공개사 소공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맞습니다.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질서벌 받을 수 있다. 보조원 질서벌 받을 수 있고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받을 수 있습니다. 디귿,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도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맞습니다. 5번 모두 다 맞습니다. 요거는 기출문제 아니고 제가 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197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벌칙 한도가 다른 것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요거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8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벌칙이 같은 것끼리 했는데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했는데 기억 이중등록 1년에 1,000만 원, 직접거래 3년에 3천만 원, 임시중개실물 1년에 1,000만 원, 이중사무소, 이중소속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한 거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천만 원. 기억, 디귿, 리얼 1년에 1,000만 원이네요. 나머지는 3년에 3천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199페이지 12번입니다. 12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5번이네요. 개공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에 3천만 원.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표시광고를 하면서 표시 누락한 경우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런 거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3번입니다. 200페이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 운영규정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지정 취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면서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도 국토부 장관이고요. 개시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 맞고요. 자격증 반납 안 하면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뿌린 자가 거두리라. 시도지사한테 반납하니까요. 등록 취소된 자로서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은 경우 시도지사,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입니다. 자, 201페이지 15번입니다. 1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몇 개요? 5개. 4번이 답이고요. 답 비업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비업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는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미엄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표시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비업 하나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16번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연수교육 안 받으면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성명, 명칭, 광반납, 보이개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중개보수 2문제, 협회 1문제, 교육제도 1문제, 수수료 포상금 합해서 1문제, 행정처분 2문제, 행정벌 2문제 이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면 9문제 정도 오늘 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근데 행정처분, 행정벌 단순히 암기입니다. 오늘 하는 거 거의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9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음 주까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토지 거래 허가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